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합니다.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인천 아파트 거래의 3분의 1은 외지인들의 매수였습니다. 수도권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 때문인데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이슈토크 경인에 출연해 2022년 부평구 현안과 주요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부천 버스터미널이 있는 한 복합 쇼핑몰 입구에서 성면을 포함한 조경석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사적 모임은 기존 4명에서 6명까지 허용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4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66명 증가했습니다. 부평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39명, 계양 지역 14명입니다. 집단 감염 사례인 부평구의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 수는 317명입니다. 14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856명 증가했습니다.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48명, 김포 지역 신규 확진자는 51명입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의 아파트 3채 중에 한 채는 외국인이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지역의 분양시장으로도 사람이 몰려든 건데요. 네, 하지만 올해도 이 같은 분위기가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출 규제 속에 공급량도 늘기 때문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년 동안의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약 23%.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인천으로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인천 아파트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약 4만 5천 건. 매입자의 35.5%는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로 외지인 매입 비중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에 주소를 둔 매입자의 비중도 지난 2020년 8.4%에서 지난해 12.7%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인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 3명 중 1명은 외지인인 겁니다. 집값 상승 속에 분양시장으로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최근 분양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 486가구를 모집하는데 약 22,8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47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 98제곱미터의 경우 1순위 경쟁률이 211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올해도 유지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량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달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이 연소득의 40%로 제한됩니다.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인천 지역에 예정된 분양 물량 약 3만 2천 가구에 더해 계양 검단 신도시 등에서는 사전 청약도 이루어집니다. 전문가는 최근 일부 분양단지에서 미계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분양시장 열기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실거래가만큼 올라간 지역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도금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가 없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전매도 어려운 상황이고 오롯이 이제 현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이 좀 어려움이 있겠다. 청약시장에서 한계성으로 좀 하방 압력이 좀 작용하겠다라고 좀. 다만 전문가는 신도시 분양과 사전 청약 등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지역은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올해 인천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 5년 중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인천에는 아파트 4만 1,943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전년 대비 약 2배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과 검단 신도시 등에서 입주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와 검암 역세권에서도 사전 청약으로 3,000호를 공급합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선 7기 부평구의 활동도 5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동안 부평 미군기지 반환과 굴포천 보건사업 착공 등 참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과 부평 11번가 사업 정상 추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만나 2022년 민선 7기 부평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취임 당시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던 차준택 부평구청장. 그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과 삼산동 특구합 갈등 해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 등 지역의 수건사업을 상당수 임기 내 매듭지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법정 문화도시 지정, 부평역 인근 상권 르네상스 공모 선정 등 부평의 미래성장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저희들은 앞으로 부평의 2020년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걸 착실하게 차곡차곡 준비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만 잘했다기보단 착실히 준비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역 주요 사업의 올해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부평 11번가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평 11번가의 핵심인 혁신센터는 3월 중 착공할 예정으로 푸드 플랫폼과 공공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역시 오는 6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께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게 가시적으로 뭘 하고 있구나, 생태하천으로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피부로 느끼실 수 있고, 이 사업은 한 2024년도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역의 주요 핵심 이슈인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사업도 언급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의 경우 시민공원 조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작할 기본 구상 용역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오염 정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청천동 공병부대 개발에 대해서는 쇼핑몰을 포함해 지역 발전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개발안을 민간으로부터 공모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 방침은 저희들은 부평 지역 발전을 위한 거야 되고, 또 하나는 주민들 요구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 지침이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사업 제안들이 들어올 건데, 인근 지역의 교통 문제라든가 공원 확보 문제, 또 공공 기여도,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부평구의 신년 계획이 담긴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는 17일 오후 7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인천을 방문해 비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였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4일로 예정돼 있던 인천 지역 비전 발표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심 후보는 지난 12일 저녁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 지역 언론과 세월문화재단은 지난 10일부터 여야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지역의 비전을 듣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인천환경운동연합이 부천의 한 복합 쇼핑몰에서 발암물질인 성면이 나왔다며 관리당국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근 부천 버스터미널이 있는 한 복합 쇼핑몰에서 성면을 포함한 조경석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쇼핑몰 출입구 3곳에 있는 조경석 9개와 주변 토양 2곳에서 성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이용객이 많은 건물 입구에서 성면 조경석이 오랫동안 풍화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겨울철 화재 예방법 또 안전 수칙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경민대학교 이용재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겨울철 화재 대부분이 난방기구 때문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먼저 사고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보통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화재 원인 중에는요, 전기담요라든지 이 전기담요 주변에는 아무래도 매트리스나 이불 같은 그런 가연물이 있기 때문에 요 전기담요 쓸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외출 시에는 반드시 코드를 뽑아놓고 외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사실은 많은 게 전기 화재인데 그 콘센트 주변에 문어발식으로 꽂는다든지 또 주변에 그 먼지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불꽃이 튀어서 불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그 연말 연초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그 촛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켜놓고 이러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 부분도 아주 큰 화재 원인이 하나 될 수 있고요. 좀 특별한 경우는 이 산간 지역이나 농촌 같은 경우는 화목 보일러나 이런 걸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탄 보일러나 화덕 이런 거 사용할 때는 바람 부는 날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좀 피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역시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전기 화재의 중요한 그 화재의 중요한 원인은 전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가정 내에서 하여튼 이 전기가 흘러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 화재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경우는 뭐냐면 문어발 콘센트는 오히려 두 번째고요. 전긴선이 과도하게 꼬여 있거나 눌려져 있거나 접촉이 그 불량하거나 이럴 때 그 쇼트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의 연결, 먼지 제거 이런 분들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첨언하자면 그 가스보일러나 이런 거를 대부분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가스보일러 사용에 있어서는 그 환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이 좀 춥다 하더라도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창문을 좀 열어둔다든지 특히 LPG를 쓰는 경우는 더더욱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환기 부분을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재와 폭발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실내에 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예, 일단 불이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화재 난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죠. 불을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불이야라고 외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9 신고는 정확하게 주소를 어, 파악을 해서 알고 있겠지만요. 이렇게 신고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대피할 때는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젖은 손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행동 요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잘 말은 안 하고 있는데요. 첨언하자면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대부분 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긴 있는데요. 소방과 교수 입장에서 이 말씀 드리기는 정말 죄송하지만 신뢰도가 너무 낮습니다. 작동도 안 하고 해도 그거 대처도 현실적으로 거의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어, 정말 내 가정을 안전하게 화재로부터 지키고 싶으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좀 추가적으로 달아주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그 법적으로도 모든 가정은 소화기 한 대씩은 반드시 비치하는 그러한 그 예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용재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대도시인데요. 13일부터 대도시에 진입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김포시입니다. 전국에서 18번째, 경기도에서는 12번째 대도시인데요. 외국인을 포함한 김포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이미 인구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도시 승격은 시로 승격된 1998년 이후 24년 만의 일인데요. 올해 말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대도시 특례도 받게 됩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구역도 나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주차 민원입니다. 지난 한 해 인천 지역의 주차 관련 민원이 2020년 대비 54.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 주차 문제 해결 태스크포스는 13일 지난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당초 목표보다 3배 많은 18,338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